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딱 한 나라만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2% 남짓, 중국이 1% 후반, 홍콩과 대만은 거의 제자리였는데 코스피는 혼자 7.96%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8% 가까이 빠진 겁니다. 같은 대륙, 같은 주말 뉴스, 같은 시간대인데 한국 지수만 이웃들보다 4배 넘게 무너졌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의 정체는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말부터 보겠습니다. 몇 주째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번 주말 다시 격화됐습니다. 미국은 일요일 저녁 이란 군사 목표물을 여러 차례 타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그 좁은 물길이 다시 화약고가 된 겁니다. 반응은 원유가 가장 먼저 보여줬습니다. 주말 전자거래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79, WTI가 $74 부근까지 나란히 4%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자 유가가 급등한 흐름입니다. 이건 금요일 정규장 정상가가 아니라 주말 내내 돌아간 전자장에서 실시간으로 매겨진 가격입니다. 미국은 해협이 열려 있다고 했고 이란은 상선을 겨눴습니다. 이 엇갈린 신호 자체가 시장엔 불확실성입니다. 주식 쪽은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나스닥 100 선물이 1.2% 밀리며 미국 지수 선물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큽니다. S&P 500 선물이 0.5%, 더우 선물이 0.4% 안팎 내렸습니다. 기술주가 몰린 나스닥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는 건 오늘 밤 미국장이 열리면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가 먼저 매를 맞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오히려 조용히 강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소폭 올라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4% 뛰며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공포지수도 15 근처로 낮았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주말을 맞았다는 뜻이고 바로 그런 방심 상태에서 맞는 개파락이 가장 아픕니다. 여기까지가 전 세계 공통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만으로는 코스피의 8% 폭락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를 본 일본이 2% 빠졌으니까요. 중동과 유가라는 바깥 충격은 아시아 전체를 2% 안팎으로 눌렀을 뿐입니다. 나머지 6%포인트는 한국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게 두 번째 층입니다. 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의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규모가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상장 첫날엔 13% 올랐습니다. 주문은 공모 물량의 7배가 몰렸고 10장을 묶어 보통주 한 주에 대응시키는 구조로 1억 7천만 장이 넘는 증서가 풀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인공지능 메모리에 목말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달러 표시 SK하이닉스를 사려면 상당수 외국인은 서울에 있던 원화 표시 본주를 팔고 갈아탑니다. 한쪽에서 사려고 다른 쪽을 파는 겁니다. 게다가 상장을 위해 신주까지 새로 찍혀 나오니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얇아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 대장주 한 종목에서 서울발 매도와 뉴욕발 매수로 자금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층, 구조적인 밑밥입니다. 불이 붙기 좋게 장작을 미리 쌓아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재배치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얹힌 세 번째 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8% 폭락의 진짜 증폭기입니다. 한국에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한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우후죽순 상장됐습니다. 한 종목이 2% 오르면 상품은 4% 오르고 2% 내리면 4% 빠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이 상품들을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이미 한국 시장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2배 레버리지까지 얹히면 쏠림과 한 방향 매매, 변동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금융상품을 콕 집어 경고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왜 중앙은행이 나섰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상품들의 순자산은 4월 출시 이후 2달여 만에 약 14조 원, 90억 달러 규모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92%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기에 빚내서 산돈까지 겹칩니다. 한국의 신용융자 잔고는 5월 말 기준 60조 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위에 또 레버리지를 쌓은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장을 마칠 때 배율을 다시 맞춥니다. 지수가 내리면 다음 날에도 정확히 2배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내린 상태에서 주식을 더 팔아야 합니다. 내릴수록 더 팔고 그 매도가 지수를 더 끌어내리고 그럼 또 팔아야 하는 대먹임입니다. 오를 땐 이 구조가 상승을 부풀리지만 내릴 땐 똑같은 힘으로 하락을 증폭시킵니다.
여기에 빚으로 산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얹힙니다. 계좌 손실이 일정 선을 넘으면 증권사가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태가 됩니다. 오늘 아시아 전체의 2% 조정이 유독 한국에서만 8% 크래쉬로 번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충격을 시장이 스스로 몇 배로 증폭시키는 장치가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멀지 않은 과거, 일본 증시도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재료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쌓여있던 빚과 레버리지가 풀리면서 낙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였습니다. 구조가 만든 폭락은 늘 이렇게 방아쇠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터집니다. 오늘 코스피도 같은 문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락을 두고 한국이 하락장에 들어갔다고 단정하는 건 성급합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4,300선에서 출발해 한때 그 2배 가까운 자리까지 치솟았던 올해 세계에서 가장 과열됐던 시장입니다. 오늘 8% 폭락에도 고점 대비로는 20% 안팎 되돌린 수준이고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과열됐던 시장이 그동안 쌓은 레버리지를 격렬하게 토해내는 되돌림이지 아직 구조가 근본부터 무너진 하락장은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그림입니다. 한 가지 방증이 환율입니다. 원화 환율은 오늘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러당 1,507원 부근으로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던지고 나가는 자본 이탈이었다면 환율부터 튀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이번 폭락이 통화 위기가 아니라 증시 내부에 쌓인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국면에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오늘 밤 미국장에 어떻게 옮겨붙느냐?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유가입니다. 유가 급등은 항공, 화학, 소비 기업에는 비용이지만 에너지 기업에는 호재라 업종별로 방향이 엇갈립니다. 진짜 문제는 물가입니다. 유가가 이대로 높은 자리를 지키면 가라앉는가 싶던 물가를 다시 끈적하게 만들어 금리를 낮추려던 연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침 이번 주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그림과 물가 지표가 겹치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반도체가 이중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늘 가장 크게 밀리는 데는 이런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둘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금요일에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미국 증서가 서울에서 벌어진 오늘의 폭락을 그대로 물려받느냐입니다. 한국의 레버리지 광풍이 이제 막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 이 종목을 통해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메모리의 핵심 공급자라 오늘 밤 미국의 메모리 대표주인 마이크론이 이 종목의 대리지표 역할을 할 겁니다. 나아가 한국을 뒤흔든 것과 똑같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미국에 상장된 종목에도 따라붙기 시작한다면 오늘 서울에서 본 장면은 예고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주가 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증서가 상장 이틀 만에 첫 시험대에서 얼마나 버티는지가 이번 주 시장의 온도를 정할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 퍼센트 폭락은 세 가지가 한자리에서 겹친 결과입니다. 주말에 중동 확전이 방아쇠를 당겼고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미국 상장이 장작을 쌓았고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하나만 있었다면 2% 조정으로 끝났을 일이 셋이 만나 8% 크래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폭락의 진짜 주범은 무엇일까요? 이란과 유가라는 바깥의 충격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이 스스로 쌓아올린 레버리지라는 폭탄일까요? 저는 방아쇠는 중동이 당겼지만 총알을 장전한 건 레버리지였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 장은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선물은 이미 아래를 보고 있고 유가는 위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뉴욕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도 같은 화면을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